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TV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연중 4번 있는 그 새 마녀의 날, 트리플 위칭데이라고 하는데요. 역대로 보면 이제 트리플 위칭데이 때는 이제 거래량이 뭐 급증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날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그 다음에 주식 옵션. 미국은 이제 주식 옵션이 거래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런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트리플 위칭데이 때는 역대로 보면은 주식 시장이 이제 거래도 많이 늘고, 하여튼 뭐 상당히 폭발적인 그런 날인데요. 근데 대체로 이제 뭐 역대로 보면은 트리플 위칭데이, 이게 이제 2021년 이후 어제 이날 이제 6월 21일까지 트리플 위칭데이 때 그 지수 등락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역대로 보면 대체로 좀 약했습니다. 다우가 평균적으로 0.54%가 떨어졌고, 나스닥이 0.24%, 그리고 S&P가 0.52%. 보면은 뭐 하락한 날이 압도적으로 많죠. 상승한 날은 뭐 나스닥이 4일, 다우가 3일, S&P는 불과 이틀. 나머지 날은 이제 전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거에 비하면 이제 이날은 뭐 다우가 소폭 올랐고, 나스닥이나 S&P가 이제 소폭 하락을 했으니까 평균치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선방을 한 날이다. 그만큼 이제 역시 아직은 상승 추세가 이제 강하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날은 이제 그 트리플 위칭데이를 맞아서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는 지금 최근에 보면 뭐 다우가 계속 안 좋다가 아주 근래 들어서는 또 강세입니다. 나흘째 상승을 했고요. 계속 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왔던 이제 S&P나 나스닥은 이틀째 하락을 이어갔고요. 특히 이제 이날도 보면은 AI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이틀째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틀 전에 이제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섰던 이 엔비디아는 뭐 이틀째 급락을 이어갔고요. 나머지 대부분 그 주식들이 여기 뭐 브로드컴도 그렇고, 뭐 애플도 하여튼 최근에 그 AI 관련주로 좀 각광을 받았는데, 이것도 이날은 뭐 좀 급락을 했고, 여튼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이틀째 좀 급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좀 선방은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날은 뭐 등락 자체가 뭐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요.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0.13%, 평균 0.13% 하락을 했고, 테라픽 10도 0.10%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상승 추세에 약간 이제 제동이 이제 걸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은 여기 이제 고점에서 좀 급락이 나왔고, S&P는 뭐 급락까지는 아니고 소폭 지금 이틀째 하락을 하고 있고, 오히려 뭐 다우는 지금 나흘째 상승입니다. 여기 뭐 이 등락 자체가 뭐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은 4개가 상승하고 이제 3개가 하락을 했는데 하락 종목들이 등락이 좀 컸다는 거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0.13%가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이제 빅스, S&P하고 이제 빅스를 이렇게 보면은 빅스가 이제 이날은 뭐 오히려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여기 좀 미미하게 잘 표시는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도 얘도 하락을 했다. 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하여튼 뭐 엔비디아만 좀 독보적으로 하락을 했다.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도 좀 약세였고 막판에 뭐 애플이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계속 놀다가 그냥 종가에 그냥 급락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아니 이제 테라픽 10에서는 전날 이제 금융주가 강세였는데 이날은 또 금융주가 또 약세로 그렇게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그 경제 지표는 뭐 아주 중요한 지표는 없었는데요. 경기가 일부 뭐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경기 선행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있고 다음 주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날 PC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죠. PC 물가지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PC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고 이제 내주에는 또 뭐 실적 발표가 이제 조금 이제 시작이 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나이키 그게 이제 수요일, 목요일에 있고요. 이제 다음 주가 뭐 하여튼 6월의 마지막 주고 이제 2분기 상반기의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겠고요. 요 이제 188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US 스탁 파일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다우 지수는 뭐 꾸준히 올라오면서 이제 고가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2%까지 이제 좀 축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S&P 500, 나스닥 100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점에서 뭐 이제 소폭 지금 하락해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뭐 이틀 급락을 하면서 3.93% 하락이 됐고요. 이날은 어쨌든 지수는 좀 약간 하락 분위기였는데 나스닥 100도 상승 종목이 오히려 많았고요. 다우는 뭐 소폭 플러스긴 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얘도 상승 종목이 많았고 전체로 봐도 이제 상승 종목이 우세한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스가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락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는 뭐 소폭 플러스 났고요. 업종별 등락을 보면은 역시 반도체가 이제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은행주가 이날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JP모간 뭐 비자카드 등등 해갖고 그쪽 많이 빠졌고 나머지 대부분 업종은 또 전부 플러스가 났다는 거고요. 여기 하다못해 뭐 자동차도 올랐고 바이오 헬스 뭐 그 다음에 인터넷 플랫폼 왜냐면 이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도 이제 사상 최고가였고, 그 다음에 아마존도 이날 또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나스닥 100 종목에서 이제 종목 교체가 있는데요. 암홀딩스라는 게 이제 새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우스 XM 홀딩스 방송주가 이제 퇴출이 되고
거기 이제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시가총액이 뭐 너무 작아갖고 탈락이 되는 거고요. 암홀딩스는 이제 영국계 회사입니다. 영국계 이제 뭐 반도체 설계 뭐 그런 쪽을 하는 회사인데요. 영국계 하여튼 뭐 반도체 업계에서는 뭐 꽤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있는 이제 반도체 회사 중에서는 이제 네덜란드의 그 ASML, 그 다음에 대만의 TSMC, 그 다음에 영국의 암홀딩스, 이런 주식들이 이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홀딩스가 이제 새로 나스닥 100 종목에 이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우스 XM 홀딩스는 이제 탈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뀐 날이 4월 23일. 요 매수 추세, 매수 신호로 이제 바뀐 날이 이제 4월 23일인데, 그날 지수가 다우는 38,503이었는데 지금 39,150이니까 뭐 다우는 많이는 못 올랐습니다. 근데 나스닥의 경우 그날 15,696이었는데 지금 17,689니까 요 매수 신호로 이제 전환된 4월 23일 이후에 나스닥은 무려 뭐 2,000포인트가 넘게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엄청납니다, 이게. 4월 23일 같으면은 여기 이제 4월 23일에 이제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요 날인데요. 이날 나스닥 100이 이제 17,471, 그 다음에 S&P 500이 5,070 그랬었는데요.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나스닥 100은 뭐 2,000포인트가 올랐고, 그 다음에 S&P 500도 무려 한 400포인트가 오르는 엄청난 지금 상승을 한 거죠. 매수 추세가 이제 바뀐 이후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요 이제 매수 추세 뭐 요거는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요 파일에서 이제 여기 이제 4월 23일 날 이제 매수로 바뀐 날의 지수입니다. 이게 4월 23일에 이제 매수로 바뀐 상태에서 지금까지 쭉 뭐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때는 뭐 매수, 매도, 매수, 뭐 연달아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매수 신호가 가장 하여튼 파워풀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뭐 종목별로 보면은 역시 이제 반도체, AI 이런 쪽이 이제 약세였고, 뭐 나머지 업종들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아마존 뭐 이런 쪽은 뭐 상당히 강세였고, 이날 이제 은행주하고 이제 반도체 그런 쪽은 약세였지만 뭐 나머지 업종들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이제 인텔이 31.09, 시가총액이 1323억 불. 이게 이제 조만간 이제 엔비디아로 이제 종목 교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무려 이제 시총이 3조 달러가 넘는데요. 인텔은 1323억 불밖에 안 되고, 이게 이제 다우 종목, 다우 지수 이제 구성 종목은 이제 주가가 이제 비싼 주식하고 싼 주식. 지금 주가가 이제 제일 비싼 주식이 유나이티드 헬스인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제 482불인데요. 인텔은 31불. 이게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10배 이상 이제 차이가 제일 비싼 주식과 이제 제일 싼 주식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제 이런 걸 이제 탈락시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탈락이 되면 엔비디아가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126불 정도 되니까, 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하고 인텔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다. 물론 이제 시스코 시스템도 47불이니까 이것도 뭐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긴 하네요. 시스코 시스템도 이것도 이제 다우 30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월그린 부츠가 이제 탈락이 되고 이제 아마존이 들어왔었죠. 같은 이제 유통주인데요. 월그린 부츠가 그때 뭐 20불 정도까지 이제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을 금년 1월 26일인가 그랬는데요. 예, 아마존이 이제 새로 편입이 되고 월그린 부츠가 탈락이 됐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전에는 이제 이 등락 종목 수를 이제 매일 기록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걸 매일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수가 상승을 하면은 상승 종목이 많아야 되고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하락 종목이 많아야 되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데서도 이제 일종의 뭐 다이버전스 뭐 이런 거를 또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새롭게 좀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시장 전체적인 이제 시황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물론 아직은 뭐 미국 시장이 완전히 뭐 어쨌든 지금 상승 추세가 뭐 유지가 되고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9월 FOMC에서는 뭐 금리 인하가 이제 유력하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반드시 호재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경제 지표 경우에 뭐 약간 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일본은 좋게 나오고 일본은 안 좋게 나오고 고용 지표만 하더라도 뭐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뭐 늘어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달에 나왔던 그 고용자 수 통계를 보면은 또 상당히 또 좋게 나왔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기 지표가 이날 발표된 뭐 경기 선행 지수도 이제 마이너스권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지만은 특히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뭐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신호도 좀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좀 꺾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기가 꺾인다면은 결국은 뭐 주가라는 거는 이제 경기를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경제 상황을 이제 반영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언제 보통 나오느냐 하면은 경제가 이제 꺾일 무렵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언제 하느냐 하면은 경기가 이제 너무 좋아갖고 좀 이제 억누를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 경기가 뭐 그동안 계속 하여튼 호조세였는데요. 근데 이제 작년 7월 26일 날 이제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이제 금리 인상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고금리가 이제 계속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일부 이제 경기 침체 신호가 좀 감지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도 뭐
아직 뭐 완전하게 꺾인 건 아니지만은 조금 이제 완화되는 이제 조짐도 보이고 해서 어쨌든 금리 인하를 일단 금년도에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금년에 한 번, 내년에 4번 금리 인하를 한다고 지금 예상을 했는데,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또 트럼프가 뭐 대통령이 만약에 되는 상황이 되면은 지난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실에 금리 인하를 또 압박을 해갖고 그때 이제 0%까지 이제 떨어진 게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저게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 예, 그게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뭐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기는 뭐 2번 정도 인하를 할 거고 내년에 한 6번 정도 인하를 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가 약간씩 좀 침체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냥 버티기만 할 수는 없다. 그런 이제 예상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시장이 큰 어떤 변화가 생기고 하면은 그때 하여튼 우리는 이제 적시에 이제 맞춰 갖고 그걸 제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이제 요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